네, 시장의 이슈를 점검해보고 그 이슈 안에서 유망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서 최수찬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변동성 키우는 시장, 마음 편한 종목 찾기. 정말 요즘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이번 주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내외 악재로 인한 불안한 국내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두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사는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은 우크라이나발 리스크와 유가 불안을 국내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큰 상황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은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경기 재개주와 미국향 수출주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리스크가 경감되었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주가 주목하며 아직 상승이 제한되어 있던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의류, 그리고 은행과 유통, 엔터를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한국의 내수 부양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삼성증권은 현재 악재에 민감한 약세증이지만 이미 악재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불확실성 해소된다면 빠른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리오프닝주와 경기 민감주, 모빌리티와 IT 업종에 주목하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고 중국 또한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또한 모빌리티와 IT는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뒷받침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모빌리티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기아, IT의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을 제시했습니다. LG엔솔은 미 전기차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며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는데요. 경기 민감주와 리오프닝주에서는 HMM과 한전기술, 대한유화, 그리고 신세계인터내셔널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군사학적 리스크가 추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외인의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갖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수 소비의 기대감과 이익 개선이 가시화되는 운송과 IT 업종이 유망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 효성TNC, 에코프로를 관심주로 제시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로 매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화물 운임 상승과 하반기 국제선 수요 회복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전지재료 사업으로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점을 추천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증권사의 이번 주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자 증권사별 투자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최수찬 고수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뉴스 투성입니다. 오늘 네.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슈까지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은 최수찬 고수께서는 꾸준히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좀 크게 걱정할 일은 네. 아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워낙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스 전달을 하는 곳이잖아요. 뭐 또 우리가 증권 정보도 그렇고 모든 세계 뉴스가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데 맞아요. 네. 뭐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뭐 하루는 악재, 하루는 뭐 괜찮아지는 듯. 요것이 계속해서 이제 뉴스 전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생각엔 뉴스 전달의 매체들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왜 그 기준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짧게 세 가지. 국정성 확대를 하면 오히려 러시아가 부담이다.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전쟁을 정말 치를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을 제가 해봤어요. 왜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할까요? 실적으로 서방 처음에 푸틴의 강력한 경과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푸틴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들이 계속해서 보도 매체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하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수상합니다. 의심이 듭니다. 미국의 영향력이나 그들의 정보기관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권력에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전쟁을 더 경고하고 그 정보가 입수됐다고 얘기할까요? 제 생각엔 말이죠. 이것은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좀 외통수를 할까요? 여기에다 좀 몰아넣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푸틴이 강력한 경고가 있을 때 유럽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독일, 프랑스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완화시키려고 하지 강력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정보전이 있고 16일의 침공 또 20일의 침공 가서 여전히 살아있어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할까요? 집중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로 벌어진다면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한 목소리 하면서 국제사회에 어떤 여론몰이도 되고 명분도 없고 그러면서 푸틴을 더 입지적으로 좀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또 외교적인 일환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소위 말하면 입씨름이라고 할까요? 외교적으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향후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주도권을 좀 더 가져가고자 하는 미국의 아주 전술적으로 아주 고난의 전술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푸틴도 러시아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전 운동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정보기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한다 안 한다 말은 못하겠지만 금융시장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터지면 분명히 충격 크겠죠. 일시적으로 터지면 분명히 충격 크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과몰입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보도 매체들은 당연히 이렇게 보도를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하루 종일 해야 되겠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과몰입 될 필요성은 없다. 전 이렇게 보여주고요. 끝으로 오히려 이런 변동 속에서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 이걸 일단 떠나서 가정을 해보죠. 정쟁이 발발했다. 그럼 전 세계 증시가 충격의 도가니 한번 휩싸여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때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네. 오히려 매수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저가의 디스카운트가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변수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이 기업의 본질들을 훼손하거나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빠졌던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본다면 결국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받는 선택자가 되는 거고 미리 지금 매수하고 있는 2,7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일이 발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산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잡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나는 묵묵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 최수찬 교수님은 다른 서방 언론과 정보를 받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앞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너무 급등락 반복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노이즈가 생기죠. 우리가 인생을 60평생에서 요즘 100세 시장인데 100세 인생 중에서 정말 노이즈 없이 평탄하게 가는 인생은 단 한 번도 없고 어떠한 사람 인생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이 시세 변동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내동매매에 빠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포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세 변동을 다 이겨내거나 다 맞추려고 적중하려고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기준이 있으면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PBR.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정말 잘 성장해서 임직원 수도 늘어나고 국내에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을 본다면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 분석했을 때 대표적으로 PBR의 어떤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업이 독과점 기업일까? 이 산업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지? 예를 들어서요. 90% 이상의 그 산업에서 내수 시장이든 전 세계 시장에서 독과점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시세 변동 노이즈가 생길 때 하락을 같이 하더라도 다시 상승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과점 중에. 두 기업 떠오르는 거 있죠. 하나는 노광장비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 기업 있죠. ASML.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버전은 많습니다만 iOS는 아이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독과점에 대한 시장 점유율 같은 거 고민해보고 그런 기업을 찾고 그런 기업을 알고 있었는데 사고는 싶은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리스크가 터져서 노이즈 때문에 하락했다. 그러면 기업들을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의 기준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한 분들께 제가 오늘 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잡아주시면 네. 요거 아마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이 먼저 달러인덱스나 제가 환율을 보면 환율이 1,200원대를 2월 달에 내내 분명히 노이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는데 1,200원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1,189원만 기억하십시오. 1,189원 정확히 50전이 이탈되는 종가상 이탈되는 시점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땐 이 환율 올해 다시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점을 가능성이- 쳤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종합주가 코스피 200으로 오면 사실상 여러분 2월 달에 제자리입니다. 보시면 시가가 여기죠. 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시가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이고요. 코스피 200을 보면 음봉인데 첫날이 시가 자리 364.07, 364에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제가 봤을 땐 제가 교육해줬던 시장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요거는 O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2월 말까지 오르고 내리고 시초가 개파락이든 갭상승이 나와도 결국 박스 관점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전 고점에서 3월 22일, 1월 24일 월요일인데요. 이게 374.64인데 이게 넘어가면 저는 이 저점이 올해 외바닥 최저점일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요? 2022년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하는지 오늘 캐치하신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캐치하신 종목은요. 네, 워닝 머티리얼즈를 또 가지고 오셨네요. 반도체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워닝 머티리얼즈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KB금융 아니면 SK하이닉스 주로 좀 소개하셨었는데 워닝 머티리얼즈 전략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 편안한 종목 하면은 네. SK하이닉스가 떠올렸을 건데 SK하이닉스는 이제 230 캐치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잡으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잡으셨을 9만 거라고 원부터 보여지는데.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증권사 우리 이담 캐스터가 얘기할 때 전부 다 IT 나왔거든요. 전부 다 SK하이닉스가 나왔는데 근데 SK하이닉스를 지금 말고 또 다른 종목이 없을까라고 찾는 분들께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닝 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수가스가 그 들어가는 공정에는 세정, 노강, 그다음에 식각, 증착 여기에 들어가는데 반도체 특수가스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일본하고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나왔던 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소재 부분. 그 중에서도 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2003년도에 혼합가스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산화되는 품목도 늘려가고 있거든요. 주력 매출에 있어서 주 매출처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거의 70%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생산 개파를 다운시켰나요? 더 증가시켰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240조 투자 소식 들으셨잖아요. 올해도 반도체 장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가 유력합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의 생산 개파가 증가할 때 이 회사는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는 것처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그동안 디램 쪽 외에도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단수가 증가되는데 작년이었죠. 176단 마이크론이 먼저 내놓으면서 업계 최초라고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단수를 못 올릴까요? 수율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연내 230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230단, 예 맞습니다. 8세대 V랜드. SK하이닉스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 230단 얘기 나오거든요. 결국 이 낸드 플래시는 단수가 증가하면서 특수가스가 128단에서 230단, 지금 176단 증가할수록 그 공급량이 더 증가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지 않을까.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좀 부담이 되거나 원래 그게 더 좋긴 합니다만 가벼운 종목을 선택할 소부장의 선택을 한다면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같이 투자의 병행으로
포함 포트폴리오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IT 주목하는 기업 중에서 워닝 머티리얼즈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최근에 또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이기도 한데 KB금융 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워닝 머티리얼즈 오랜만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변동성 심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전망 그리고 종목들까지 캐치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